정 의원님, 문제는 KBS입니다. 예. KBS 시사기획창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칭송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대로 간판 공영방송이 윤비어 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박민의 KBS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망이 아니고 아예 박민 사장이 오기 직전부터 이미 앵커 다 교체하고 프로그램 폐지하는 조치들이 취해졌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박민 사장은 그리고 뭐 청문회 때도 보니까 우선 방송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더러 복잡한 구조나 공영방송의 어떤 그 본질적인 특성, 그다음에 책무 이런 거에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선 가기도 전부터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심지어 뭐 말씀하신 대로 12월 26일 시사기획창에서 완전히 대통령을 찬양하는 소위 윤비어 청가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영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뉴스도 보면은요, 이건 아주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전국 행정정산망 마비된 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날이 11월 17일이었어요. 이런 큰 일이 일어났는데도 KBS 톱뉴스, 9시 톱뉴스는 한미일 정상회담이에요. 나머지 TV조선이나 채널A조차도 다 국가행정정산망 오류 난 거를 톱으로 다뤘어요. MBC, SBS뿐만 아니고. 그런데 KBS만 그거를 뒤로 내렸잖아요. 몰랐는데 KBS 안 보다 보니까 그랬었군요. 저는 저도 안 봤는데요. 기사 보고 알았어요. 기사. 미디어 오늘에서 이걸 보도했길래 봤더니 그런 식의 어떤 보도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KBS는 땡전 뉴스 하던 전두환 정권 시절에 땡윤 뉴스와 비슷한 이제 땡전 뉴스와 비슷한 땡윤 뉴스를 사실상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식의 방송을 했을 때 과연 KBS가 더군다나 수신료 분리징수 해놨죠? 분리징수 자기들이 해놓고 이제는 부메랑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방송에 대해서 수신료 안 내겠다는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잘못하면은 KBS가 정말 회생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KBS 출신이신데 예. 내부가 너무 조용한 거 아닙니까? 내부에 이제 거기 언론노조 산하 본부노조나 또는 기자협회 이런 데서 이 관련돼서도 기자협회하고 본부노조에서 성명도 나왔어요. 거기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거기 나왔는데요. 부장이 직접 원고를 썼어요. 네. 상식적으로 이게 언론사 다 계셨으니까 부장이 직접 원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그램도 방송 프로그램도 그 얘기는 밑에 기자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기자들이 거부할 것 같으니까 몰래 만든 거예요. 몰래 사실상 몰래 만들었군요. 네. 부장이 썼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면 떳떳하지 못하다. 네. 스스로 자인한 거 아닙니까? 이거에 떳떳하지 못하면 이런 부끄러운 짓을 서슴없이 하는 건 결국은 사장이야 간부들이 얼마나 정권의 권력만 쳐다보면서 일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공영방송에 수신료 제대로 내고 싶은 정말 의식 있는 깨어있는 시청자라면 내고 싶은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보도국장 등의 그 임명 동의권은 어떻게 돼갑니까? 이제 임명 동의권은 이제 노사 협약에 의해서 결정된 거고요. 그 이전에 방송법에 보면은 그 편성 규약을 만들게 돼 있어요. 방송법에. 그 편성 규약이 사실상 대표 노조하고 이제 사측하고 이제 협의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 5개 국장에 대해서는 시사 보도 관련된 5개 국장에 대해서는 그 임명 동의제를 하게 돼 있었던 거고요. 그게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박민 사장은 계속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방송법 4조의 편성의 독립과 관련된 조항의 편성 규약을 만들도록 돼 있어요. 네.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법적 규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편성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KBS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해서 사측과 그다음에 그걸 종사자 측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기자 같은 경우는 보도본부 같은 경우는 기자들로 저쪽 TV 제작본부는 PD들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죠. 이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방송이라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신문은 내적 다양성이라고 해서 신문이 숫자가 많잖아요. 등록만 하면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인터넷 매체하고 뭐 신문이고. 그러니까 이건 외적 다양성이 시장에서 구현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방송은 과거 지상파만 있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종편하고 뉴스 채널밖에 뉴스하는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외적 다양성을 구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적 다양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그래서 편성규약에 소위 얘기해서 종사자 측과 사측이 동수로 해서 문제되는 것들을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라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보도 국장을 비롯한 5개 국장을 소위 임명동의제를 하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무슨 법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장이 얘기하는 사장이 얼마나 공영방송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민 사장이 그 5개 보도 관련 국장을 임의로 임명할 경우에 그거는 저 규약 위반이고요. 법적으로도 편성 저 방송법 제4조의 편성의 독립과 관련된 조항에 저는 위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게 이정표가 돼서 뭔가 내부에서 저항 같은 게 좀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KBS 기자들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싸운 것도 아니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싸워서 물론 파업도 하고 했지만 물론 뭐 그 당시에 즉각적인 승리는 하지 못했지만 그런 어떤 조직적 역량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기자로서 또는 PD로서 방송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윤리의식, 책임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잘못된 사장이 법을 위반하고 편성 규약을 위반하는 거에 그다음에 단체협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는 게 저항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권리죠. 그리고 의무입니다.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위임한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김성재 에디터. 네. 김홍일 방통위가 MBC에도 뭔가 좀 마술을 뻗을 거로 보십니까? 뭐 좀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그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연히 그렇게 나설 거고요. 네. 이미 그 지금 권태선 이사장, MBC 박무진 이사장하고 그 또 한 분 더 이사분이 살아 돌아오셨잖아요. 네. 근데 다시 아마 또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요? 다른 걸 다 들어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MBC 그냥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MBC를 그냥 두고는 예를 들어서 총선을 치르지 않겠다라든지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뭐 법원에서 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그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걸었지 않습니까? 그걸 방통위에서 분명히 김홍일 위원장이 권익위 있을 때 그게 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 방통위원장이 다시 가가지고 분명히 저는 해임 조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총선 전에 MBC도 그 박문진 이사 교체하고 사장 교체하려고 하는 시도를 분명히 저는 할 거로 봅니다. 이거 사실은 MBC한테만 맡겨두지 말고 시민들이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거 막아야 됩니다. 진짜 정말 마지막 남은 MBC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언론 지형이 완전히 뭐 저쪽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뭐 마음대로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YTN 뭐 사용화시키고 KBS는 이미 장악했고